지금 이 얘는 어떤 거냐면 밑에 그림만 살짝 봐도 알겠죠. 물고기를 분류하는 그 어류 분류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즉 그 항구 도시에 말하자면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와서 이제 공장에다가 잡아온 물고기를 다 넣으면 그 물고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포장을 해서 이제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겠죠. 그거를 자동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즉 자동으로 모든 물고기를 분류하는 건 설명도 힘드니까 아주 간단한 경우 하나만 따져봅시다. 연어라는 물고기랑 농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얘네들을 분류하는 자동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그림으로 대충 짐작컨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A,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하겠죠. 물고기가 계속 이동되어 나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할 거고요. B, 여기에 B는 역시 이것도 분류된 이후에 그 옮겨서 이동될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C는 어류를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로봇 팔이 필요할 거고요. D, CCD 카메라에 장착된 비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로봇 팔이 얘가 연어인지 얘가 농어인지 알려면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려면은 패턴 인식 시스템으로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이 필요하겠죠. 입력을 위한 CCD 카메라가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E라는 거는 입력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말 그대로 컴퓨터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 안에서는 패턴 인식 기가 돌아가서 지금 찍힌 그 물고기는 연어구나. 그러니까 연어로 옮겨 놓아라 지시해야 되고 농어면 농어로 옮겨 놓아라 지시를 해야겠죠. 이런 식의 그 어류 분류 시스템이 결국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패턴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센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비전 시스템으로부터 분류 영역에 들어온 새로운 물고기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취득하는 게 결국엔 센서가 하는 일이고요. 그 물고기 사진을 찍었을 때 사실 그 물고기가 놓인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이미지가 똑같은 물고기인데도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센서로 들어온 그 비전 시스템으로 들어온 그 자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프리 프로세싱을 좀 해야 됩니다. 전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들의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영상 처리 알고리즘 중에 특히 영상의 명암값을 정교화, 즉 어느 물고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밝기 값으로 표현되도록 이런 그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물고기지 그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이렇게 오려낼 수 있는, 보통 이런 건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영상 처리에서 이런 기법들이 다 존재해요.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고기하고 그 배경을 분리할 수 있는 이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특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부터 어떤 영상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성질만 비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징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때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어가 연어보다는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의 전문가들이니까 다 어부들이 농어가 보통은 큰 물고기고 연어는 조금 작은 물고기다 라고 하면은 알겠다. 그러면은 그 크기를 사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그 물고기 영상을 가져다 놓고 길이만 따로 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영상에서의 그 물고기 길이만. 그러면은 특징이 추출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 그림이 지금 두 종류의 물고기들을 표본을 뽑아냈어요. 표본 집합을 뽑아내서 한 예를 들어 100마리 정도 끄집어낸 다음에 그 연어의 길이와 그리고 농어의 길이 분포를 한번 미리 살펴본 겁니다.
그래야겠죠. 우리가 농어가 연어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잘라서 길이가 얼마 이하면 연어, 얼마 이상이면 농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연어 100개의 길이를 재서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알죠. 요만한 길이가 몇 개, 요만한 길이 몇 개, 요만한 길이 몇 개, 이런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면은 물론 모든 물고기가 똑같은 길이일 리는 없죠. 그렇지만은 분포를 보면은 연어는 요 정도 길이가 가장 많고요. 그죠? 농어는 요 오른쪽에 요만한 길이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런 길이만을 기준으로 그럼 연어하고 농어를 나누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준에 따르면 요거를 일단은 연어하고 농어의 분포를 볼 때 우리가 기준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커브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요 지점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길이를 기준으로 요것보다 크면 농어, 요거보다 작으면 연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여기 오른쪽에 요 연어도 얘보다 큰 길이로 나타난 연어들이 제법 있어요. 농어도 요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나타나는 농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맞지는 않을 거예요. 자그마치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오차가 생겼냐면 보니까 40%의 오분류율이 나왔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죠. 그러면은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또 판단이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다른 어떤 특징을 더 잡아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특징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할 땐 또 다른 특징을 또 사용해서 특징 벡터 형태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징 벡터의 개념인데, 자, 요번에는 어떠한 그 특징을 잡아내냐면 우선은 계획은 이거예요. 패턴 인식 시스템의 성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작동되려면 인식률이 95% 이상은 요구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개 중에 5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밝기값을 한번 본 겁니다. 밝기값. 명암 스케일로 보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그런 특징이 되겠구나 알아낸 거예요. 농어가 좀 시커매요. 연어가 좀 밝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밝기값으로 또 분류를 해본 겁니다. 이미지의 밝기값 분포를 또 100개 정도의 농어의 밝기값 분포 그리고 연어의 밝기값 분포를 보니까 얘는 아까 거보다 좀 나아요. 그죠? 여기 결정 경계가 요 정도 밝기값보다 어두우면 농어라고 하면 되고 요 정도 밝기값보다 밝으면 연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근데 요거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길이와 컴바인해서 특징 벡터로 만들어서 쓰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평균 밝기값과 길이 요 두 개를 조합해서 2차원 특징 벡터로 만들어서 한번 분포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요. 분산 플롯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평축이 밝기값이고요. 수직축이 길이에요. 모든 물고기 100개를 지금 농어도 100개를 가져왔고요. 연어도 100개를 가져다가 길이하고 밝기값 재고 길이하고 밝기값 재서 농어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리고 연어는 이렇게 빨강색 그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에 모여 있고 얘는 오른쪽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 결정 경계를 여기 직선으로 점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쭉 그어서 요 선 왼쪽에 있으면 농어라고 하자. 요 선 오른쪽에 있으면 연어라고 하자. 나쁜 생각 같진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에 있어요? 약간 여기 빨강색이 왼쪽에 가 있기도 하고요. 몇 개는 오른쪽에 가 있기도 하죠. 얘네들은 잘못 분류되는 거예요.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95.7%는 정확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자, 그럼 이건 쓸 수 있겠구나. 즉 이런 걸 보통 선형 판별 함수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결정 경계가 직선이기 때문에 선 형태로 리니어한 모양으로 우리가 판별한다 그래서 선형 판별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결정 경계가 그 정확한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비용과 인식률 문제도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 만들었던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오인식률, 그러니까 잘못 분류되는 게 최소화되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림처럼, 사실 요 그림이 똑같이 그려 있는 건데, 이 왼쪽 그림처럼 요 직선을 그었을 때 이게 잘못된 곳에 속할 개수가 가장 적은 그 위치를 잡은 건데, 과연 이게 가장 좋은 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오타가 났네요. 물고기 처리 공장에서 가장 적절한 판별 함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연어를 농어로 잘못 분류할 수도 있고요. 여기 연어가 빨강색 여기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농어 파랑색이 요 빨강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인데, 우선 연어를 농어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연어가 사실은 더 비싼 고기예요. 물고기가 더 비싼 물고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어를 농어로 잘못 분리하면은, 어떤 사람이 농어를 샀는데 보니까 연어가 들어있어요. 운 좋은데 하고서 기분 좋아서 가만히 있겠죠. 모른 척하고. 그런데 거꾸로 된 경우도 꼭 있어요. 농어를 연어로 잘못 분류한 거죠. 요 파란색들 여기 선 오른쪽에 있는 것. 근데 얘는 연어 가격으로 농어를 구입한 게 된 거니까 누구예요? 산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그 마켓에 가서 클레임을 걸 거예요.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연어를 샀는데 왜 농어가 들어있어 하면서 물어달라 그러겠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장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비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또 결론에 도달해요. 인식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결과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도 중요한데, 즉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경계보다 요 경계가 더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즉 얘는 연어는 절대로 그 농어 쪽으로, 그러니까 농어가 연어 안에 절대 포함 안 되는 요 경계선을 구하면 얘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겁니다. 오인식률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빨강색이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분류되는 게 더 많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인식률보다 더 중요하면 우리의 그 오인식률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또 우리가 일반화 문제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선형 분류기 인식률에 가장 좋은 게 95.7% 정도로 아주 좋게 얻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요 경계가 그건데, 몇 개가 다 그 분류가 잘못되는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와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쓰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로지스틱스와 쌍곡선의 접선 활성 함수를 조합해서 5개의 인식층을 가지고 학습을 레벤버그 마코트 알고리즘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진짜 99.9975%라는 어마어마한 인식률, 거의 100%죠. 이런 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복잡한 무슨 방법인데 사실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쓰면 이렇게 정확한 인식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잘라서 어류를 분류하면 정확하게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분류가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접 임플리멘테이션 해보니까 며칠 후 공장의 관리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기가 25%나 잘못 분류된다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바로 일반화 문제에 실패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오버피팅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네들은 요 결정 경계는 누구 거에만 맞는 거냐면 요 샘플 데이터에만 정확한 거예요. 그죠? 다른 고기가 또 들어오면 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막 찍힐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 경계는 너무나도 과도한 피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오히려 더
일반화 시켜서 아까 선형식으로 이런 식의 결과가 얘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즉 우리가 그 패턴 인식기를 우리가 그 만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 O 분류율만 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비용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한 일반화 문제, 정확성보다는 일반화 시키는 문제도 또 신경을 써야지 가장 쓸모 있는 그러한 그 패턴 인식 또는 패턴 분류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